요즘 전국이 부동산 얘기로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이 집은 집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요. 예. 뭐 그걸 말이라고 하오. 우리 그 한 푼 두 푼 아껴서 이렇게 장반한 이래 내 집은요. 우리 서민들에 있어서는 너무 소중하고 사실 그 이상의 의미 자체가 아주 네. 옴팍 들어있지요. 뭐. 네. 그렇죠. 이제 부모님이 집 마련하려고 드실 거 안 드시고 입을 거 안 입으시고 그렇게 그냥 피땀 흘려서 집을 한 채 딱 마련하면 결국 남는 건 뭐다?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전 재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은퇴 후에 더 이상 수입은 없는데 쓸 곳은 많고 이럴 때 주택연금, 우리가 흔히 그 영목이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괜찮은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강원 동부지사 장근익 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에 77%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현금 자산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우리나라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올해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76,158명이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네, 강원 지역은 예. 7월 말 기준으로 1,242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강원도에서 그 올해 가입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과 대비해서 좀 증가를 한 건지 감소를 한 건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죠. 올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가구는 예. 128가구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 증가한 수치입니다. 12.2% 증가. 네.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도 예.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근데요. 나도 이제 이래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또 당최 안 하던 그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요래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요번에 그거를 좀 자세히 대답봤더니 이게 대상이 주택이 뭐 시가로 한 9억 미만이래야 되고 또 가구 수도 주택이 일가구 소유한 사람이만 이래 하나 한다 이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기준으로 할 때는 왜 9억이지? 이 기준이 뭐이지? 이래 궁금스러워요. 네, 그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거주하고 계신 주택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예. 네.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3년을 주는 거네요. 그럼 이 9억이라는 기준은 서울이든 뭐 어떤 산골 마을이든 지역 상관없이 전국이 동일한 기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기준은 예. 공사법에 의해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정된 기준인데요. 예, 예. 다만 이 기준이 08년도 10월에 설정되다가 보니까 1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어서 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9억 기준을 좀 더 상향시키려고 하는 그런 네, 시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주택연금 지급 방식과 유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고려될 텐데요. 만약에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에게 유리한 방식이나 유형을 고민해야 된다면 어떤 도움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 크게 월지급금 수령 기간이 종신이냐 아니냐, 또 월지급금 중 일부를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출 한도를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그리고 확정기간 혼합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 지급 방식을 선호하며 가입 초기에 병원비나 자녀 결혼 등 목돈 지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종신 혼합 방식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등으로 기초생활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경제,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에만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기간 혼합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예.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물가 상승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액이 요래 좀 변동되고 요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요, 집값이 올라가든 뭐 물가가 상승하든 그런 것도 상관없이 처음에 이렇게 계약 조건에 그냥 맞춰서 그렇게 지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거 현실적으로 이게 약간 불안도하고 이게 제대로 된 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택연금은 일종의 금융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의무 가입 제도인 국민연금과는 연금 산출 구조나 재원 확보 방안에서 좀 차이점이 있고요. 가입자 생존 확률, 주택 가격 상승률, 이자 변동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후에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확정된 월지급금이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동일하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네. 다만 가입 후에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향후 연금 종료 시에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수령한 연금 지급액을 다 상환하고도 남는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객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네. 이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장수에 대한 위험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고 가입 시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평생 보장받으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대 불안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참 근데 저기 높아심에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누님이 질문하실 때 딱 갑자기 이제 공손하게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누님이 화나신 게 아니고요. 원래 말씀이 저러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푸시고 존경의 표시였어요. 존경해 주셨어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생각보다 나이도 많지 않으십니다. 자,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예. 연금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은 주택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해서 중도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유리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첫째 그 중도 해지하고 나면은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이에 중도 상환을 위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고 예. 또 3년 동안 그 생활비를 또 마련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 둘째는 3년 후 재가입할 때 월지급금이 내려갈 수도 있고요. 집값이 올랐는데요. 아니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말보다 네네.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초 가입 시와 같이 초기 보증료와 저당권 설정비 등 가입 비용을 또 내야 되는 아하. 그런 점을 또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면 그만큼 주택연금을 정산하고 나서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네. 이 또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주택연금 중에 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집을 뭐 다시 재건축한다거나 아니면 뭐 급하게 어떤 사정이 생겨서 좀 처분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도 이사하신 주택을 담보로 해서 계속하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간 그 새로 이사 간 집을 담보로. 이용해서요. 네네네. 예, 예. 다만 기존 주택하고 새로 이사간 주택 사이에 담보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 월지급금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때 변화가 또 초기 보증료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뭐 재건축이 되어 가지고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고요. 네. 그 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해서 새 집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면은 공사는 담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시점까지 이용하셨던 연금 지급 총액을 모두 상환하셔야 하고 공사는 주택에 대한 담보를 해지하면 고객님은 주택연금 이용을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